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오스트리아 토플리츠 호수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엄청난 양의 돈뭉치였죠.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빌의 그즈무즈.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었어요. 1939년 9월 1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도 자국 내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냈는데, 이때 슬로바키아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버거. 인쇄공이었던 그는 국가경제에 꼭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아 유대인임에도 수용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돌프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배운 인쇄기술로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은 모태 신앙자입니다 라는 가짜 세례 증명서를 제작해 유대인들에게 나눠줬죠. 당시 이 세례 증명서가 있는 유대인들은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그의 활동이 결국 발각되면서 아돌프 버거 또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우슈비츠였죠.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아우슈비츠로 끌려온 아돌프 버거.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필코 찾아올 죽음을 기다리던 그에게 뜻밖의 남성이 다가옵니다. 당신 운이 참 좋구만. 안녕하시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어.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이오. 꼭 성공하시오. 아돌프에게 말을 건 남성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책임자였던 루돌프 헤스로, 그는 아돌프를 포함해 약 140명의 수용자들을 풀어줬죠. 그렇게 나치군의 호의를 받으며 아우슈비츠를 빠져나온 유대인들은 독일의 작세나우젠 수용소로 갑니다. 수용자들이 원하고 바랐던 자유는 아니었지만 이 수용소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수용소의 나치군은 그들에게 소리치지 않았고, 수용자들은 자신들만의 휴식 공간도 있었으며 식사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간식과 운동시설까지 갖추어진 엄청나게 특이한 수용소였거든요. 대신 나치군이 그들에게 말한 건 딱 한 가지, 영국의 지폐와 똑같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 하늘에서 영국 지폐가 쏟아진다면 어떨까? 그 영국 지폐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장씩 챙긴다면 하루아침에 영국에 수많은 백만장자가 생길 거고, 결국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럼 영국은 경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1942년, 총이 아닌 종이로도 전쟁을 준비했던 나치 독일의 베른하르트 작전.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 중 인쇄공, 회계사, 사진작가 등을 차출해 영국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만들어진 위조 지폐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화폐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죠. 심지어 이때 위조 지폐임을 들키지 않고자 지폐를 낡게 만드는 팀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비슷한 위조 지폐가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유통만 남은 상황. 그런데 마냥 비행기에서 지폐를 뿌리자니 위조 지폐를 싣고 가던 비행기가 공격당할지 모르고, 게다가 연료까지 아까운 상황 때문에 나치 독일은 이 위조 지폐를 작전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나치 독일과 전혀 연관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 위조 지폐를 유통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죠. 그렇게 작전 중 만들어진 위조 지폐 액수만 약 1억 3,400만 파운드. 그리고 실제로 이 중 10에서 20%가량이 시중에 유통되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영국은 전쟁이 끝나서까지 골머리를 썩죠. 그럼 나머지 지폐들은 어디 갔냐고요? 버려졌어요. 완벽해 보였던 이 작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하지 않은 지폐. 나치 독일이 만든 위조 지폐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일반인들은 당연히 구분할 수 없었지만 완전히 구분할 수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에 그려져 있던 창을 든 브리타니아의 모습입니다. 진짜 지폐 속 브리타니아는 동그랗고 하얀 귀걸이를 차고 있으나 위조 지폐는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잎사귀들 중 5시 부근에 위치한 이 툭 튀어나온 잎사귀. 진짜 지폐의 잎사귀는 결이 일정한 반면 위조 지폐는 그렇지 않았죠. 두 번째, 영국의 발빠른 대처. 나치 독일이 만든 위조 지폐는 특히나 암시장을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화폐였던 프랑을 주면 더 비싼 영국 화폐로 바꿔준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암시장에서 위조된 영국 지폐를 바꿔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중에 위조 지폐가 풀리게 되죠. 때문에 영국 정부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5파운드 지폐 유통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5파운드 지폐를 찍어내지도 않죠. 세 번째,
눈치 빠른 수용자들. 수용자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이곳에서 다른 수용자들보다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 작전이 끝난다면 자신들 또한 죽임당할 것을 말이죠. 때문에 당시 수용자들은 이번엔 미국 $100 위조 지폐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이걸 위조하는 시간을 고의적으로 늘리기로 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다, 손을 다쳤다, 잉크가 부족하다, 종이의 질이 다르다 등 여러 핑계를 대며 작업 시간을 늘렸죠. 그래야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자신들이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전황이 나치 독일에게 불리해진 시점. 나치 독일은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위조 지폐와 관련 물건들을 불태워라 라고 명령했고, 빠르게 불타지 않거나 부피가 큰 것들은 토플리츠 호수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이 작전에 관련된 수용자들을 모두 죽이라 명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란 이런 것인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하죠. 나치 독일은 수용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에벤제 수용소란 곳에서 한꺼번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이 먼저 출발했고 며칠 뒤에 세 번째 그룹이 도착한 시점. 에벤제 수용소는 난리가 났죠. 이곳에서 대체 뭘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멍하니 있는 수용자들. 수용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나치군과 간부들. 알고 보니 세 번째 그룹이 도착하기 전 에벤제 수용소 내부에선 미군이 이곳을 향해 빠르게 진격 중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에 지레 겁먹은 나치군과 간부들이 도망간 것이었죠. 그렇게 결국 미군이 도착했고 수용자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자 중 한 사람이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위조 세례증명서를 만든 사람인 아돌프 버거였죠. 살아남은 아돌프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든 위조 지폐가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계셨습니까? 이에 아돌프는 이렇게 답하죠.